오늘은 유아특수교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간단한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유아특수 교사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4년차네요. 유아특수교사는 어떤 직업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유아특수 교사는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직업이고,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 센터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아특수교사는 무슨 일을 네. 하는 직업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수업을 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이나 또 학교 수업 계획을 짜고 또 학교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학교의 행사나 또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운영을 하고요.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이제 일반 학교 통합학급에 속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인의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도 이제 교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정리하자면 특수교육 네, 대상자가 되는 장애아동들을 가르치고 네, 그리고 그 장애아동들을 위한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도 이루어지는 정말 다재다능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네, 있겠네요. 네, 유아특수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도 있었어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랑 네. 유아특수교사를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일단 유아특수 교사는 특수교육과에서 대학교 4년에 졸업하면은 2급 유치원 특수 전교사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런 식으로 유아특수 교육과를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학교를 편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서 그 2급 전교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다른 점은 2급 전교사 유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정리하자면 유아특수교사는 네, 유아특수교육과나 교육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유아특수교사 2급 전교사 네, 자격증을 자격증을 딴 가지고 다음에 유치원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직업이라 볼 수 네, 있겠네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뭐 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딴 다음에 뭐 장애 네, 관련 과목에 이수한 다음에 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이 지어지고 어린이집에 네.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네. 사람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 점을 네.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들도 조금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것 네. 같아서 이 질문 한번 드려봤어요. 다섯 번째, 왜 유아특수교사를 꿈꾸게 됐나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봉사활동을 하는 아이가 이제 자폐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매주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 변화하는 모습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특수교육 학부라는 게 있구나.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학부로 이루어져서 유아, 초등, 중등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유아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이 직업을 평생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전공을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유아특수 교육과를 갖게 됐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게 아이들을 먼저 좋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교재교육을 만드는 거랑 수업을 할 때 창의적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논리 중심으로 하는 걸 제가 좋아했어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유아특수교사를 하면서 어떤 행복한 점을 어, 말씀해 주시자면? 행복한 점. 그 힘든 순간에도 순수한 마음의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더 치유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저희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직접 하면서 아이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학부모들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발전했다, 이제 선생님의 도움으로 많이 됐다 이런 말을 해주실 때도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그 네, 반대로 네, 유아특수교사를 하면서 조금 네. 어렵다. 이런 점들을 어려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지금 힘든 점이라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속해 있는 이제 관계 부분이 많다 보니까 관리자와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일반 학교 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보조교육과의 관계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희 아이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면서 유치원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화롭게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만난 이제 그 통합학과 선생님들은 정말 그 통합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장애 아이들이 정말 우리 반인 것처럼 해주시고 맨날 아이들이 이렇게 역할 안에서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경험으로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라는 그 선생님은 장애인식 네, 개선과 중간 네. 다리로서의 역할이 되게 고충이 아, 저, 많았었나 봐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활동적인 아이들이 많았어요, 유치원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4명이었는데 어떻게 다 모두 참여시키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취미로 댄스를 배웠는데 그거를 조금 수업에 접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면서 신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4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활발하게 모두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그때 좀 기억에 남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랑 그런 것들을 수업에 접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구나 해서 그런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기가 정말 어려운데 우리 네. 선생님은 좋아하는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그걸 또 성공해내셨네요.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에 같이 접목시키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비누도 만들고 이제 석고화양제 이런 것도 만들고 무드 등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전문가에게 배워가지고 이걸 다시 수업을 할 때 적용을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또 자기가 배운 기술을 다른 이제 우리 애들한테 접목시켜가지고 좋은 수업도 만들고 제가 네, 생각했을 때 정말 교학상장하는 선생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 유아특수 교사를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유아특수 교사는 가장 먼저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고 아이들을 정말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이런 사명감? 이런 두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직업이 조금 인내심이랑 끈기 같은 게 필요한 면이 많아요. 왜냐면 조금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겨내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랑 인내심이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시면은 유아특수 교사를 하면서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인내심은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애들이 네네. 정말 느리게 성장하는 학생들이잖아요. 네네네, 음, 맞아요. 느리게 성장하는 학생들인데 그 성장 과정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네. 교육적인 성과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보는 그런 성격, 인내심 있는 성격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긍정적인 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아이들에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용기를 주고 칭찬과 계속 강화를 주면서 아이들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 저희 아이들이 좀 실패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면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아이들도 빠르게 성장을 더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좀 주셨어요. 앞전에 말씀드린 질문을 이랑 조금 겹치는 거 제외하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네. 임용을 2번 합격했던 걸로 기억해요. 1년 만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재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2번 합격했어요. 그래서 임용 합격 팁을 공부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합격을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나는 이때 아니면은 정말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모든 속세와를 차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도 만나지 않고 이제 SNS도 다 안 하고 저도 약간 되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SNS를 보면은 저도 놀고 싶을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도 잘 안 하고 이제 SNS 다 안 하고 이런 걸 먼저 기본으로 했고 저는 공부를 정말 하루에 엄청 많이 했어요. 몇 년 공부하신 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경쟁을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루에 한 12시간 기본 이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많이 할 때는 막 15시간. 한 달 동안 내가 쉬지 않고 공부를 해서 채우면은 한 3일 정도는 저한테 휴가를 줬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엉덩이를 붙이고 끝까지 해야지 이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도 한 번에 끝낸다. 그리고 보상도 줬다. 이 마인드로 끝까지 잘 해내셨네요. 네, 그러면 맞아.
선생님만의 공부법. 시각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제 머릿속에 잘 입력이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들 있잖아요. 모든 개념들을 제 그 필기 노트에 정리를 했어요. 인강을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이나 기출에 나온 부분, 아니면 기출에 나올 것 같은 이론들을 제 노트에 계속 정리를 하고 그 만든 노트를 가지고 스터디하는 친구들과 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인출을 튀지 않고 매일매일 했어요. 저희가 서술형이랑 이제 쓰는 게 논술이 많다 보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다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인출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또 말해도 될까요? 네, 했어요.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특수교육학 이론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그 개념이 누리과정?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유아 개념이 엄청 많이 나온 추세였거든요. 일반 유아까지 기출 분석을 싹 해서 개념을 또 반복해서 인출하고 구조화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했거든요. 유치원 통합학급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현장에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셨나 봐요. 저도 이렇게 엄청 고경력은 아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큰 도움은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있었던 경기나 지금 있는 서울이나 대부분이 완전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9시에쯤에 등원을 하면은 통합학급으로 가서 모든 일과를 통합학급을 같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령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만 3세, 만 4세, 만 5세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은 교사가 한 명이니까 갈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날은 만 3세 반, 어떤 날은 만 4세 반, 어떤 날은 만 5세 반 이런 식으로 가고 교사가 안 가는 날은 보조인력분이 지원을 해주세요. 이제 학부모의 요구나 교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이제 오후에 밥 먹는 시간 이후에 아이들을 따로 특수학급에 개별화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놀이 중심은 모든 유치원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특수 유아에게는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놀이 상황에서 개별화 교육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놀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교사가 자연스레 환경을 아이들과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개별화 교육을 계속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이제 적용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학부모님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려면 어떤 점이 네. 중요할까요? 학부모와의 라포를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이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학부모님께 전화를 하는 경우가 아이가 무슨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께서 교사의 전화를 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옮기지 않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무슨 일이 없어도 어머니 오늘은 아이 뭐 밥도 잘 먹었고 그러니까 특별한 일 없어도 항상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어플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안내하는 안내장이나 문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보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하원시에 같이 오시는 그러면 항상 얘기를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요 이 아이가 오늘 이랬고요. 오늘 뭐 밥도 잘 먹었고 뭐 김치도 잘 먹었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은 뭐 놀이터 교환도 잘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오늘은 누구랑 같이 종이접기에서 먹었고요. 오늘은 막 앞에 나가서 발표도 했고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자연스레 학부모님께서 이 선생님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구나 이런. 우리 아이들, 학생들한테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말 이게 어려운 질문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은 내가 먼저 교직관이라든지 이런 신념이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게 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또 아이가 커서 혼자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려고 하고 저는 되게 아이가 긍정적이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나 긍정적으로 이렇게 언어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편이어서 내가 어떤 걸 중심을 잡고 학부모님이나 이제 위에서 요구하는 걸 수용을 하되 내가 정말 가르쳐야 되는 그 길 있잖아요. 교수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꼭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아특수 네. 교사의 일과
일과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유치원 통학급은 보통 9시쯤에 등원을 하거든요.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보통 놀이를 많이 해요. 자유선택 놀이를. 저희는 이제 통합학급 반을 가가지고 일반 아이들과 함께 자유선택 놀이를 해요.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는 수업 시간이죠. 그래서 통합반의 수업에서 신체 활동도 할 수 있고 미술 활동도 할 수 있고 활동을 같이 하고 또 밥 먹을 시간에는 보조인력분이랑 같이 아이들 밥을 먹이고 그리고 오후에도 이거는 조금 교사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개별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통합학급에서 가서 하는 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매일 모든 연령을 매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발달 수준을 더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교육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개별화 수업을 했어요. 특수반에 자유선택 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보통 뭐 성극기 활동이라든지 뭐 소근육 조장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놀잇감 교수 연습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언어 연습을 하는 저희가 필요한 발음 연습하는 친구들도 같이 하는 것도 있었고 개별화 활동을 하면은 이제 하원 시간이 돼요. 이제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하원을 하고요. 그때가 보통 1시 정도 되거든요. 또 이제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유치원마다 특성화 활동이라고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2시까지 아이들을 같이 또 지원을 나가서 2시에 하원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 상담하고 앞에서 뭐 얘기하고 전화 돌리고 하다 보면은 2시 반 거의 3시가 돼요. 그럼 3시부터 이제 업무를 그때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아특수교사를 꿈꾸시는 분들께 격려의 말씀이나 뭐 하고 싶은 네. 말 있다면? 그 직업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꿈꾸셨던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 직업을 계속 꿈꾸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아이들을 보면 힐링이 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네. 유아특수교사 인터뷰를 해주신 소미쌤한테 마지막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